정치데스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조주빈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아니, 저 25살짜리 저 조주빈이가 뭔데? 아니, 그 수많은 사람들의 개인정보나 주민번호나 뭐 주소나, 이런 걸 어떻게 알아내서 저 범행을 저질렀을까? 저 조주빈이가 뭔데? 25살짜리가. 뭐 이런 궁금증들이 있으셨죠. 김 기자, 그 궁금증이 좀 풀렸나요? 그렇습니다. 이 조주빈이 활용했던 건요, 사회복무요원들을 범행에 끌어들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회복무요원들은 어떤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접근하게 되면 개인정보들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실제 목소리 들어보시죠. 원래는 공무원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인데 공익요원이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위험한 점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개인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크게는 이제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주소까지는 기본적으로 알 수 있고요. 많게는 가족의 신상 정보까지도 알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제 공익이 사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인데 민원을 처리하는 공익 전부가 쓸 수 있는 아이디 비번이 따로 있어서 누가 접근했는지도 안 남아서 많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회복무요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보에 접근하기도 쉽고 또 누가 어떤 정보를 사용했는지 들키지도 않아서 이제 필요한 것 같은데 조주빈은요, 사회복무요원들을 모집하는데도 열을 올렸습니다. 신원조회 가능한 공익, 공무원들을 구한다, 목돈을 지급하겠다, 익명도 보장하겠다, 그리고 행정 시스템 조회되는 분도 텔레그램으로 연락해달라면서 이렇게 모집을 했는데요. 함께 일하던 사회복무요원이 검거된 이후에 다른 구인 글도 한 27개를 게재했다고 합니다. 머리는 저렇게 쓰면 안 됩니다. 머리 저렇게 쓰면 안 돼요. 조주빈처럼. 네? 사회복무요원들 이른바 고용해가지고 그 불법적으로 개인정보 다 이렇게 얻어내게끔 해서 그거 범죄에 이용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야, 보세요. 경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얘기인데 개인정보를 알면 피해자에게 접근하기가 수월하겠죠? 신상정보 가지고 압박하면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굴복시키기가 용이합니다. 당연하죠. 저 조주빈이 예를 들면 해가지고 야, 나 너의 주소와 뭐 직장이나 이런 거 다 알고 있어?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할 거야? 하평론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조주빈이 정말 악랄한 개인들에 대한 지배 행위를 한 것인데 거기에서 사회복무요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 이 피해 여성들을 접촉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글자 그대로 개인정보, 한 사람의 개인정보, 그거를 받았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내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요. 이건 아는 거죠. 네. 이건 아는데 내 정보밖에는 안 줬는데 저 사람이 갑자기 내 가족의 정보를 이야기하면 그때 놀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갑자기 내 어머니 얘기를 하고 아버지 얘기를 하고 형제 얘기하면서 뭐 당신들의 가족을 해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 사람은 나에 대한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무서운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지배를 받는 것인데 바로 그렇게 그 사람의 가족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아준 역할을 사회복무요원이 했다는 것이고 예. 더군다나 그리고 조주빈이 보다 고액의 방, 150만 원짜리 방도 있었고 가장 최근에 나온 보도가 300만 원짜리 방이 있었다는 보도도 지금 나왔거든요. 예. 고액의 방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미끼로 연예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 연예인의 개인정보도 사회복무요원이 또 동원됐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사회복무요원이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한 것인데 이전부터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 유출한다는 이야기가 몇 번 나왔었거든요. 예, 예. 아이돌 개인정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우리 사회가 어떠한 제도적인 대비를 안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참 어이가 없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아유, 지금 대한민국이 조주빈 때문에 난리가 났으니 이런 성착취 동영상이 이제는 좀 뭐 안 돌아다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당연히. 뭐 당연히 그래야만 하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근데 김 기자, 아직도 계속 무슨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피해자들이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박사는 검거가 됐지만요, 그가 유포했던 영상들은 여전히 온라인상에 떠돌아다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성년자 성착취 동영상 등등이 또 다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현재도
활발히 거래 중이라고 하고요. 하하. 이런 동영상에는 피해자의 실명이 기재된 영상물 또한 있다고 합니다. 주로 문화상품권 등을 통해서 이제 거래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이런 유포되는 공간에 지난해 여름부터 잠입해서 취재하는 대학생 추적단이 있습니다. 이들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불꽃. 아무래도 이제 박사가 잡혀도 뭐 텔레그램에서 계속 이제 많은 가해자들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고 있긴 한데 확실히 그 전보다는 많이 어수선해지긴 했어요. 그래도 네 아직까지 간간히 그 성착취물 영상이 올라오긴 합니다. 그 불안해하는 기색을 누가 보이면은 서로 독려를 해주거든요. FBI에서도 포기한 걸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하냐 절대 안 뚫린다. 막 쫄지 마 얘들아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안심을 시켜주거든요. 많아야 5년 이상은 안 받겠지.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이제 본인들이 얼마 안 받을 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더 파묻히는 거예요. 자, 뭐 이렇게들 얘기한대요. 뭐 절대 안 뚫린다. 쫄지 마, 얘들아. 뭐 안 걸릴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뭐 본인들끼리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죠?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텔레그램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수사가 안 된다, 수사가 어렵다라고 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노산입니다. 당연히 수사가 되죠. 연결되는 증거를 찾아서 밝혀내는 거고요. 텔레그램을 이용해서 구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텔레그램에 그 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딘가에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대개 이제 트위터라든지 페북이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이게 올리게 되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 공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협조를 받아서 수사를 합니다. 그래서 텔레그램 이용해서 뭐 하는 디지털 성범죄 안 잡힌다 이런 것은 오산이고요. 수사가 잡힌 것만 봐도 사실 아니겠습니다. 자, 지금 현직 경찰이죠. 최종상 수사과장은 다 뭐 텔레그램에서 뭐 왔다 갔다 했어도 다 잡힙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양 변호사, 이게 아까도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러한 범죄와 관련된 이 처벌이 우리 양 변호사가 이 부분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네. 이게 약하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예. 그 현재 지금 양형과 관련해서 조금 그동안에는 좀 너무 양형이 낮아서 네, 저희도 사실은 지금 법무법인 저희 승인도 좀 관심을 갖고 있고 국민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형 기준을 좀 높이자 해서 오늘 또 대법원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양형 기준을 조금 합리적으로 하자. 그래서 법원에서 판사님들도 목소리를 좀 높이고 해서 이와 관련해서 기준을 좀 높이자는 논의가 향후에 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아하. 그래서 좀 현실화하자. 그래서 현실화하자. 해외처럼 좀 실형을 가는 것을 위주로 좀 논의가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이와 관련해서 좀 역외 수사를 좀 넓히자. 역외 수사? 네, 그래서 해외 플랫폼들이 들어와서 이에 대해서 좀 수사를 못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해외 공조 수사도 좀 하고, 그다음에 실형도 좀 높이고 이런 논의들이 진행을 해서, 그다음에 향후에 좀 입법도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좀 도입하고 이런 논의들이 좀 현실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한 계기가 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제일 많이 논의가 되는 것이 여기에 방에 가입한 사람들, 가담자들. 그다음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처벌이 돼야 되지 않겠냐. 사실은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박사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수요가 있으니까 존재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 처벌이 되어야만이 향후에 이것이 뿌리 뽑힐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이 돼서 이들을 봐준다면 이것은 계속해서 향후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대한 논의가 지속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오르신 말씀하셨어요. 우리 양수영 변호사. 알겠습니다. 자, 조주빈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후에 또 저희가 전해드리게 될 날이 또 올 겁니다. 그렇죠? 조주빈 아예 끝이 없어요. 하여튼 매일매일 뉴스가 쏟아지니까요.